지난 6월 코파 아메리카 개막 직전 호나우지니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브라질 대표팀 열정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너무 평범하거든요.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현역 대표팀 선수인 하피냐는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브라질 축구협회장도 호나우지니를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건 팬들에게 브라질 대표팀을 응원해달라는 일종의 캠페인이었다고 해요. 호나우지니의 발언들은 이 SNS상에서 브라질 팬들이 브라질 대표팀을 향해 쓴 댓글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호나우지니의 의도와 달리 팬들은 이에 동조했는데요. 특히나 레전드 호마리우는 지금의 브라질이 매우 특별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리고 대회 전부터 이렇게나 시끄러웠던 브라질은 결국 8강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브라질은 누가 뭐래도 축구의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구 선수를 배출해낸 브라질, 그 중에서 최고의 선수들만이 브라질 대표팀에 입성할 수 있죠. 브라질 대표팀의 별명인 셀레상은 이 선택받은 자란 뜻인데요. 브라질은 월드컵을 5번이나 우승한 월드컵 최다 우승 국가이자 펠레부터 호나우두, 호나우지니오 같은 스타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내온 세계 최고의 축구 강국이에요. 하지만 최근 브라질의 성적은 최고라는 수식어가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2010년 이후 브라질은 국제대회에서 3번의 8강 탈락과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에게 7대 대참사를 기록했고 지난 5번의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2연패 우승을 달성하는 동안 브라질은 단 한 번의 우승에 그쳤죠. 또 2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한편 현재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도 벌써 4패나 기록했고 피파 랭킹 역시 1위에서 5위로 강등된 지 매우 오래예요. 그렇다면 지금 브라질은 왜 축구 강대국이 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세계 축구를 호령하던 브라질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걸까요? 저 축구 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 브라질의 축구는 이 백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볼을 차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축구를 구사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유색인종의 스포츠는 아니었죠. 그런데 1923년 브라질 리그에서 바스코 다가마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팀은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을 비롯해 유색인종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브라질 리그 연맹은 이 품위가 떨어지는 일부 선수들을 퇴출시키라고 했지만 바스코는 이를 무시했어요. 바스코의 우승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빈민층들에게 축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고 이후 축구 열기가 브라질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1950년 브라질은 자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당시 월드컵 결승전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 제도였고 브라질은 4강 리그전에서 이미 2승을 거뒀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루과이를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었어요. 이 자국에서 펼쳐지는 월드컵인데 결승까지 진출했다? 언론과 팬들,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브라질은 결승전에서 내리 2골을 실점하며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해요. 경기 직후 팬들은 오열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며 분노했고 이 경기는 마라카냥의 비극이라며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재밌는 건 이때 브라질 축구협회가 선수들이 입고 있었던 흰색 유니폼을 싸그리 불태우고 새롭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색 유니폼으로 리디자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8년 뒤인 1958년 스웨덴 월드컵 이 빈민층 출신의 선수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브라질 대표팀은 그들의 자유롭고 개성 있는 축구를 바탕으로 드디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나 결승전 홈팀이었던 스웨덴은 고정된 포지션 기반의 축구를 하다가 이 17살 소년 펠레를 비롯한 브라질 선수들의 창의적인 드리블에 무너졌죠. 월드컵 이후 브라질의 수많은 소년들은 마약과 폭력 대신에 축구를 접하게 되었고 축구는 브라질 빈민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문화이자 삶이 되었어요. 펠레 이후로도 브라질은 지쿠, 소크라티스, 호마리우, 베베투, 히바우두, 호나우두까지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해내며 명실상부 축구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승승장구하던 브라질이 왜 21세기가 되어서 조금씩 무너지게 되었던 걸까요? 21세기 초에 브라질 스타들이었던 호나우지니와 아드리아노, 카카, 호비뉴는 자기관리 실패와 부상 등으로 전성기를 그다지 오래 가져가진 못했어요. 그 이후에 네이마르가 등장했지만 그를 도와준 선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잘 보면 브라질은 이 시기부터 화려한 9번 공격수의 계보가 끊기게 됩니다. 악마의 재능 아드리아노가 여러 이유로 몰락하고 소년가장 파투도 부상으로 기량이 떨어지자 루이스 파비아노, 그라피테, 조 같은 다양한 공격수들을 기용했지만 팬들은 만족하지 못했죠. 아니 호나우두가 주전 공격수였는데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브라질이 갖고 있던 특유의 삼바 리듬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브라질 공격수들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특유의 삼바 리듬감 때문이에요. 요즘도 파케타의 옴브리뉴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가난한 빈민가 소년들은 좁고 더러운 거리에서 볼을 차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상대를 화려하게 제치는 특유의 드리블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고 브라질은 이런 화려한 스타일로 세계 축구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브라질의 축구는 삼바 축구 또는 아름다운 경기를 뜻하는 조가 보니또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상대를 제치는 축구 철학과 정신을 진가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런데 점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축구가 트렌드로 자리 잡히면서 선수들이 부품처럼 딱딱하고 중앙 지역의 공간은 거의 내주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브라질 공격수들의 진가가 줄어들게 되고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창의적이고 독특한 쌈바리듬을 가진 브라질 특유의 공격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브라질 리그에 이 질적 저하 역시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악화를 가져왔는데요. 브라질 리그 내에서 뛰어난 선수들의 유출 시기가 점점 빨라졌다고 해요. 2010년대 브라질 최대 유망주였던 네이마르와 루카스 모우라는 20대 초반까지 브라질 리그에서 활약했고 성인이 되어서야 유럽으로 진출했어요. 그런데 비니시우스가 16살의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 코드리고, 헤이니에르, 엔리케, 호키 같은 브라질의 초신성들이 모두 10대에 유럽으로 떠났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브라질 리그에는 초특급 유망주들은 줄어들었겠죠. 결국 이러한 순환 구조는 브라질 리그의 경쟁력을 매우 약화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대표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 브라질 대표팀의 진짜 문제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라이벌 아르헨티나는 축구 전술로도 유명하잖아요. 좌익 축구와 우익 축구는 아르헨티나에서 탄생한 용어고 비엘사, 산파울리, 포체티노, 시메오네 같은 유명한 감독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해왔죠. 그런데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브라질 감독? 누가 생각나나요? 생각나는 사람 딱히 없어요. 2005년 룩셈부르크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를 이끌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경지되었고 월드컵 우승 감독인 스콜라리 역시 첼시에서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경지당한 만큼 브라질 감독들은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브라질 최대 축구 매체 글로브 스포츠와 미국 ESPN 역시 이 공통적으로 결과 중심적인 브라질의 축구 문화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2019년 기준 10년 동안 브라질 1부 리그 감독들의 평균 지휘 기간은 7개월이었고 2011년부터 19년까지 1부 리그 팀들은 총 470번이나 감독을 교체했었다고 해요. 재밌는 건 유로 5대 리그의 수치보다 약 3배 이상이 높다는 건데요. 특히나 브라질의 산투스, 코린치안스, 플라멩고 같은 리그 내 강팀들은 유럽의 빅클럽 뺨칠 만큼 인기가 많지만 대부분 투표를 통해서 이사회와 회장이 선출되니까 팬들 눈치를 엄청 보면서 성적이 조금만 부진해도 감독을 바로 자르는 거죠. 아니 그래도 여기는 팬의 눈치라도 보네. 그러니까 전술적인 혁신을 가져오거나 장기 플랜을 놓고 팀을 짜는 경우가 많지 않아지는 거죠. 이렇게나 감독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브라질 리그는 아예 한 시즌당 감독을 최대 2명만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환경이 이러니 유럽 구단들은 브라질 감독들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고 브라질의 코치 라이센스 역시 대부분 유럽 리그에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브라질 감독들은 라이벌 아르헨티나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경력을 쌓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점은 브라질 협회의 자존심이 매우 세다 보니까 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는 무조건 브라질 감독들을 선호한다고 하죠.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탈락으로 브라질이 브라질 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포르투갈 국적의 아베 페레이라 감독을 선임한다는 루머가 돌자 레전드 히바우드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게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브라질 감독들은 뭐가 되는데? 라며 꼰대 발언을 날렸다고 하죠. 아니 우리나라랑 똑같잖아. 최근 브라질 팬들은 브라질 대표팀에 대해서 예전 같은 애정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예전에 느꼈던 끈끈함과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일부 아르헨티나 팬들은 메시가 어린 나이에 바르셀로나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했었다고 했죠. 비슷하게 어린 나이부터 브라질을 떠나서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브라질 팬들은 자연스럽게 이들과 유대감을 쌓을 기회가 없었고 대표팀의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죠. 또 일부 팬들은 브라질 대표팀의 이 노란색 유니폼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현재 양 진영 간 정치적 대립이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슈퍼스타 네이마르는 보수 성향의 이 보우소나루 후보를 지지했었거든요. 이 보우소나루는 노란색과 초록색 위주의 선거 캠페인을 펼쳤는데 이 지지자들이 호응하기 위해서 노란색 유니폼을 입자 아예 노란색이 정치적인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네이마르 이외에도 알리송과 제주스 같은 현역 국가대표들이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니까 브라질 국민들도 반반씩 갈라져서 오롯이 축구대표팀을 한 마음으로 응원하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일부 팬들은 노란색 유니폼을 입으면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팬들이 보기에 이런 거예요. 성적은 안 나와, 예전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리그에서도 잘 안 뛰고 나랑 정치적 색깔도 다르네? 애정이 확 식어버리는 거죠. 또 브라질 대표팀은 다른 대표팀보다 더 큰 부담감을 안고 뛴다고 해요. 브라질 팬들은 그냥 이기는 건 안 좋아하거든요. 공격적이고 재밌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브라질은 유럽 축구에 영향을
영향으로 다소 공수 밸런스가 잡힌 운영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건 역시 팬들이 보기에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팀이 너무 잘해서 패배한 경우에도 브라질 팬들과 언론들은 상대팀의 능력을 칭찬하기보다는 자국팀이 못해서 진 거라며 브라질 대표팀의 실수에 집중한다고 하죠. 독일과의 7대2 대참사도 이 부담감이 원인이었는데요. 브라질 월드컵 당시 브라질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대회 직전까지 월드컵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도 이왕 월드컵 열렸으니까 팬들은 너네 우승 꼭 해라 아니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정부와 언론 역시 이런 여론을 다 부추기게 된 거죠. 그래서 브라질 선수들은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대회 도중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주장 티아고 실바와 에이스 네이마르가 이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없어지니까 아예 멘탈이 탈탈 털려서 7골이나 실점하게 된 거죠. 네, 오늘은 브라질 대표팀이 최근 부진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브라질 대표팀이 이름값을 못한 지는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브라질 축구협회는 딱히 이를 고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브라질 축구는 이 뿌리 깊은 비리와 부패로 유명하기 때문에 축구 황제 펠레도 체육부 장관을 맡으며 계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최근에는 브라질 의회에서 브라질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부정행위를 적발하며 회장을 해임시키자 피파의 제재를 거론하며 팬들이 협박하고 있죠. 그리고 안첼로티와의 계약을 맺었다고 확신하며 1년 넘게 임신감독 체제를 유지했다가 안첼로티가 그냥 레알을 잔류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도비라오 감독을 선임했지만 결과, 리비딩, 내용 모두 챙기지 못했죠. 그런데 사실 현재 대표팀 몇몇은 굉장히 화려해요. 발롱도르 수상이 유력한 비니시우스, 여기에 호드리고와 엔드릭, 하피냐 등 화려한 공격진을 보유했고 그리고 유럽 최고의 수비수들인 밀리탄과 마르키뇨스, 마갈랑에스, 현재 최고의 골키퍼 알리송까지 과연 2년이 남은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 이름값 살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